자, NBA 느바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뉴욕 대 보스턴 경기. 참 이 시리즈가 뉴욕이 보스턴 원정에서 2승을 선취를 했는데 홈으로 와가지고 보스턴한테 개발렸다. 제가 매번 말하지만 이 시리즈는 보스턴이 뉴욕한테 정규 시즌한테 한 번도 안 졌어요. 4대 0이었거든요. 뉴욕 닉스가 뭐 보스턴이나 클리블랜드, 오클라호마 이런 리그의 컨텐더급 팀들한테 시즌 중에 한 번도 못 이겼는데 플레이오프 와가지고 보스턴 원정을 2번이나 잡았다. 두 경기 모두 다 20점 차 경기를 역전했던 경기였었다. 막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칭찬을 되게 많이 썼어요. 직전 경기는 이제 보스턴이 폭발했던 경기죠. 보스턴이 직전 경기 때 115대 93으로 이겼거든요. 이날 보스턴의 3점이 50%입니다. 40개 싸가지고 20개를 넣었다. 보스턴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팀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뉴욕 닉스가 보스턴한테 좀 오픈 3 찬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안 줬었고, 특히 이런 벤치의 프리차드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경기도 이제 테이텀 사냥은 조금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테이텀도 뭐 3점을 5개나 넣어서 22득점을 한다든지 그냥 보스턴이 전반적으로 잘 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이 1, 2차전에는 3점 같은 것도 안 터지고 굉장히 고전을 했다면은 지난번 경기는 보스턴이 정상적으로 한번 터졌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 정도 활약을 했는데, 반대로 뉴욕 닉스는 전반적인 야툴들이 되게 별로예요. 그냥 주전 선수들 가운데는 이제 브리지스 말고는 한 명도 50% 이상 야투를 보여주지가 못했다. 그리고 타운스가 18개 중에 5개 넣었는데, 지금 타운스가 이제 그 왼손, 슈팅핸드는 아니긴 하지만은 왼손에 이제 골절이 있다고 해요. 골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경기를 뛰는 거는 뛸 수도 있는데 아마 정상적인 경기라고 못 보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지난번 경기도 상태가 안 좋았었고, 보스턴이 3점이 50%로 터진 반면 뉴욕 닉스는 이제 25개 중에 5개 터졌거든요. 뉴욕은 원래 3점을 많이 안 던지는 팀이고 최대한 이제 다운 템포 그리고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 인사이드 싸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팀인데, 그런 것들에 보스턴이 안 말려들었다. 그런 게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난번 경기는 보스턴 같은 양궁팀이 터지는 날이면은 그런 경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보스턴이 홈에서도 2번이나 20점 차 경기를 역전을 당했는데, 그만큼 경기 자체를 잘 끌고 가다가 이런 뉴욕 닉스의 뭐 수비라든지 오펜시브 리바운드라든지 그런 것들에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그냥 정상적인 게임이 됐다. 보스턴은 충분히 뉴욕 닉스 상대로도 우위를 점할 만한 팀이니까 바로 직전 경기가 그런 게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내일은 그냥 이것도 보스턴의 3점 감에 달렸습니다. 근데 보스턴이 지금 보니까 뉴욕 닉스에서 아누노비가요, 저는 이 테이텀 마크를 상당히 잘해준다. 테이텀을 억제를 한다. 그리고 미카엘 브리지스도 브라운 같은 애들 상대로 10피트 이내에서 상대의 야투를 굉장히 잘 틀어막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난번 경기에는 그런 게 좀 무색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나는 솔직히 마음속으로 저는 뉴욕을 응원하거든요. 난 뉴욕 같은 플레이 스타일이 좋아. 근데 그것만으로 뭐 이 경기를 뭐 뉴욕에 프레임 보겠다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고, 사실 승패는요 나는 보스턴이 이길 것 같아. 보스턴이 이대로 시리즈를 1대3으로 해가지고 무난하게 탈락한다. 나는 솔직히 다음 라운드 올라갈 가능성은 보스턴이 높다고 보거든요. 뉴욕이 지금 뭐 브런슨 같은 애들 클러치 때 되게 잘해주고, 미카 브리시스 클러치 수비 미쳤고, 아누노비가 공수겸장 역할 할 수 있고 이러면 괜찮은데, 지금 아누노비도 사실 공격에서 역할이 많지가 않아요. 수비는 늘 잘해주지만은 원래 아누노비가 이제 뭐 인사이드 마무리라든지 커닝이라든지 오픈 3도 넣어주고 그랬었는데, 아누노비가 지금 2경기 동안 득점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뉴욕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언더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 경기 때는 뉴욕이 야투가 개판이었다든지 이런 거 있었지만은 보스턴이 3점이 50%로 터진 날이잖아요. 물론 내일 보스턴이 엄청나게 또 터진다면은 그러면은 또 점수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보스턴이 3점을 50%로 쏘고도 그런 점수 자체가 208점이 난 거잖아요. 뭐 뉴욕이 좀 못 나온 건 있지만은 저는 뉴욕 닉스가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은, 저번 경기도 오펜을 17개를 잡았잖아. 이 뉴욕 같은 팀이 3점 같은 폭발력은 없지만은 오펜을 많이 잡는다는 거는 그만큼 보스턴의 공격을 늦출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뉴욕 닉스가 여전히 좀 오펜 리바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뉴욕 닉스가 이 오펜을 많이 잡은 거에는 미첼 로빈슨이라는 이 선수의 활약도 대단했는데, 미첼 로빈슨이 막 인사이드에서 막 부여잡고 오펜 많이 잡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건 보스턴은 걔한테 파울하면 됩니다. 파울.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뉴욕 닉스의 그 자유투가 35개 중에 24개, 11개 놓쳤거든요. 11개 놓친 거 중에 8개가 그 미첼 로빈슨입니다. 로빈슨이 12개 중에 4개 넣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언더 제조기라고 봐야겠죠. 이번 경기도 그냥 208.5만은 그냥 언더 정도 생각해보고, 둘 다 이렇게 이번 그 플레이오프 내내 공격은 별로 보잘것 없는데 수비면에서는 최상위권에 있는 애들이다. 뉴욕은 또 언더 템포 게임 즐겨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언더만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골스 대 미네소타 경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골스는 여전히 저는 커리가 아마 이번 시리즈를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번에 무리해서 나오면은 커리가 지금 나이도 굉장히 많은데 남은 커리어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햄스트링은 이거는 무리하면 안 되는 부상 부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커리가 계속해서 뭐 나올 채비를 한다, 풀 컨택 훈련을 막 하려고 한다 이러는데 저는 커리가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지난번 경기 때라고 골스가 내놓은 해법은 뭐였냐? 커리가 없으니까 골스가 공격이 되게 안 됐었잖아요. 그래갖고 지지난번 경기를 아예 던지면서 이런 뭐 여러 명의 선수를 테스트하고 그랬었는데 골스가 내놓은 해답은 인사이드예요. 인사이드. 트잭대라든지 쿠민가 이런 애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 이제 골스를 보면은 자 일단은 버틀러는 원래 3점을 많이 안 쏘는 친구죠. 미드레인지 게임이라든지 인사이드 이런 게임들 많이 하는데 버틀러가 33득점을 올렸고 그리고 조나단 쿠민가 벤치에서 나와가지고 뭐 3점도 잘 넣었지만은 30점을 넣었습니다. 30점. 총 이제 14개가 그 이제 일반 야투였어 보니까 쿠민가가 인사이드에서 많이 비볐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먹힌 것 같아. 트잭 때도 이날 뭐 4개 중에 3개 꼽고 그 전날에는 야투가 100%였었죠. 골스의 지금 해법은 인사이드를 좀 뚫어보겠다 이거거든요. 저는 지난번 경기도 골스가 많은 3점을 쏘진 않았지만은 3점이 꽤나 잘 들어간 날이에요. 근데 미네소타 역시 수비가 좋은 팀입니다. 일단은 고베어가 있고 나즈리도 나쁘지 않은 수비수고 랜드 같은 애들 몸빵 좋고 맥다니엘스 같은 애들 뭐 지원 말 안 되죠. 지난번 경기는 골스가 인사이드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하다가 막힌 느낌이 좀 난다고 봐요. 이거에 미네소타가 이기고 있다가 골스가 막 추격도 하고 역전까지 했나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미네소타가 이 경기를 다시 또 잡았잖아요. 그 중심에는 또 한번 앤트맨의 활약이 있더라. 앤트맨이 뭐 3점 같은 거들은 말이 안 들었지만은 그래도 고투각에다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외에 랜들이 또 한번 좋은 활약을 해준다든지 랜들이 24득점에다가 트리플 더블을 했는데 자 랜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줄리어스 랜드는 평균 득점 22.4점에다가 리바 어시 다 좋고 슈팅 효율성 아주 좋고 특히나 랜드는 죽은 볼 담당입니다. 이게 뭐 3점 같은 거 오픈 3가 안 나고 뭔가 애매할 때 샤클락이 뭔가 종료가 임박해 올 때 그럴 때 랜들이 볼 쥐어주면 그냥 우당탕탕 밀고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어줘요. 나는 그게 제일 인상 깊어. 랜들이 뉴욕 닉스에서도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했지만은 미네소타에 와서도 플레이오프 때 그런 활약이 굉장히 잘 된다. 그리고 얘가 최근 2경기 동안 전부 다 어시스트를 10개, 12개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미네소타 프랜차이즈 최초 기록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그냥 미네소타가 커리가 없는 골스 상대하는 거 솔직히 편합니다. 커리처럼 외곽에서 뭔가 변수를 만들 수 있고 이 그래비티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제가 매번 말하지만 앤트맨이랑 커리가 올 시즌 내내 상대한테 이 블리츠 수비 2대1 수비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던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커리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미네소타 수비가 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 가운데서 골스는 쿠민가라든지 트잭대라든지 뭐 버틀러도 그렇고 외곽보다는 인사이드에서 쇼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면은 미네소타가 편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고베어는 그런 부분에 특화된 선수잖아요. DPOY급 선수고 이외에도 다른 애들도 수비가 나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저는 구도 자체가 상성면 자체가 골스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얘네들이 커리가 없는 이상 지금 외곽에서 쇼부를 보기도 어렵고 뭔가 인사이드에서 좀 해법을 구하려고 하는데 물론 맹렬하게 잘 돌파에 들어가고 뭐 오펜 리바 같은 거 꽤나 따주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지난번 경기는 잘 통했지만 그전 경기도 사실 잘 통했거든요. 근데 그전 경기는 너무 터진 경기였었고 지난번 경기도 나름대로 잘 통하긴 했지만은 이게 시리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부분은 미네소타가 전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 경기도 저는 미네소타를 원정이어도 좋게 볼 것 같아요. 뭐 5점씩이나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경기도 사실은 뭐 마행각이 어느 정도 있었었고 저는 200점 5 기준으로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로우 템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래 이거 골스도 폭발력이 있고 미네소타도 3점 같은 거 터지는 날에는 폭발력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언더오버 같은 거 좀 안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200점 올 때 이거 기준점이 너무 낮은 것 같다 이랬었는데 사실 지난번 경기가 이게 골스나 미네소타나 둘 다 3점 같은 게 40% 이상으로 터진 거였었잖아요. 미네소타도 38.2% 정도면은 그래도 좀 그 비슷하게 수렴을 한 거고 나름대로 외곽포가 터지고 그런 날이었는데도 점수가 뭐 200점 근처에 났다. 그러면은 사실 골스가 좀 막혀야지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 경기가 약간은 좀 달 터진 날이라고 봐야 된다. 커리가 없는 이상은 저는 골스의 공략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 미네소타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